저희는 이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팬데믹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한 명석호 도선현입니다. 목차는 우선 다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다큐 요약 그리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소주제로 이제 선택을 한 백신 거부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큐멘터리는 제목은 팬데믹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고 영어로는 Pandemic: How to Prevent an Outbreak입니다. 이게 올해 1월 22일에 개봉이 됐는데 딱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는 시기와 겹쳐서 시의적절한 다큐멘터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총 에피소드 수는 6개고 각 에피소드에 세계 각지 이야기가 교차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큐멘터리 요약을 할 텐데요. 크게 3가지 유형의 인물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첫 번째 인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신종위협 부서장인 데니스 캐롤이 소개됩니다. 이 분은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야생동물, 가축, 사람 순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동물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역으로 중국을 지목하는데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WHO의 Dr. 미셸 야오입니다. 이분은 콩고 민주공화국에 파견되어 현지인들에게 에볼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 고마로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힘쓰고 있으며 주민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예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 치료 단체를 공격하는 무장 반란군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Distributed Bio라는 벤처 기업의 사장인 제이크 글렌빌인데요. 미래의 모든 변종 독감을 치료할 세계 최초의 공통 독감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에 의해서 매번 교체되어야 하는 백신을 하나씩 만드는 대신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몰아넣는 기술을 써서 이제 적은 횟수로 확실한 효과를 얻어서 실용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의 재정전 지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뉴욕시 보건공사의 닥터 시라 마다드가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시에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세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뉴욕시 밖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의료진을 훈련시키는데요.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 환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건강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중점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는 인도 라자스탄의 호흡기 내과 의사 닥터 디네시 비제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감 시즌에 수많은 독감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이 중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도는 인구 밀도가 높지만 이에 상응하는 의료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팬데믹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제퍼슨 카운티 병원의 유일한 의사 홀리 고라케가 소개가 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을 직접 보는데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매우 취약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와 같은 미국의 소도시에서는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백신 의무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미국 오리건주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테이너 헤이워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하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부 시민들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내 통과되지 못합니다.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백신의 부작용을 근거로 들면서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외칩니다. 이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스스로 면역 체계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백신은 예방 가능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백신 미접종자가 옮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혹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면 이게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신 의무화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큐멘터리에서 팬데믹이 언젠가 닥칠 것이라는 예측을 계속하는데 다큐가 발매된 시점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어서 이 내용의 심각성이 더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여러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질병 퇴치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소개되는데 콩고 고마 반란군 사례나 백신 거부 운동 사례의 경우 의사나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하나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거부 운동의 경우 WHO에서 선정한 국제 보건을 위협하는 탑 10 이유에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이어서 백신 거부 운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백신 거부 운동은 1998년 영국의 의학자 웨이크필드가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인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를 근거로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 결과 백신과 자폐증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웨이크필드는 연구 조작 사실이 드러나서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역 백신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95%보다 훨씬 낮아졌고 집단 면역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 접종을 권고한 뒤 WHO로부터 홍역 퇴치 국가 인증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대구와 경기도, 안산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과 개별 사례가 162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개별 사례에서는 대부분 동남아 여행력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은 모두 해외 유입 유전자형이었습니다.
집단 발생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의 12개월 미만 영유아와 1차 접종만 한 20, 30대의 성인을 중심으로 홍역이 발생하였고 하나의 보호자와 접촉한 의료인에서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환자의 경우에도 경미한 홍역 증상이 나타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홍역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다큐멘터리에서는 홍역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여 오레곤주에서 발의된 하우스빌 3603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취약 아동이나 인과된 보육기관에 다니는 아동이 법안에 기재된 예방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의학적인 사유로 백신 접종이 면제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과 백신이 해롭기 때문에 주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강제로 백신을 맞힐 수 없다는 두 주장이 맞섰습니다. 오레곤주뿐만 아니라 미국 곳곳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의학적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에 나온 오레곤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백신 미접종률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백신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약 안 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 카페 회원들은 장질환에 숟가루를 먹이고 필수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등 현대의학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약에 대한 원초적 거부감 때문에 약을 써서 생기는 피해만을 강조하였고 제약회사와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사람들을 속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 논란을 일으켰으며 아나키 카페를 운영한 한 의사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이런 사태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소개한 백신 거부 운동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미래 의료인으로서 의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팬데믹, 인플루엔자와의 전쟁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막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사람에 닿기 전에 동물에서 미리 탐지하는 연구를 하는 닥터 데니스 캐롤,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백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WHO의 닥터 마이클 야오, 그리고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에 취약하지 않은 공통 독감 백신을 개발 중인 제이크 클랜빌 등이 예방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인물들로 소개됩니다. 이미 발생한 유행병에 대처하는 인물들로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닥터 시라 마다드, 인도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독감 환자를 치료하는 닥터 데니시 비자이와 의료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소도시에서 유일한 의사인 할리 고라키가 소개됩니다. 이들의 스토리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맞서 대항하기에는 취약한 의료 체계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허위 연구 결과를 시작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으며 백신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집단 면역이 사라졌고 2019년에는 홍역 감염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홍역이 퇴치되었다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에서도 162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였는데 몇몇 주에서는 통과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국내의 사례로는 아나키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의 회원들은 현대의학 자체를 불신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이런 사태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백신 거부 운동과 유사하며 미래 의료인으로서 현대의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를 PPT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